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7.5% 치솟았지만 도시별로 체감 고통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교통량이 팬데믹 전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는 대신 분산돼 교통체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꽃값이 폭등한 가운데 발렌타인데이 가장 많이 팔리는 빨간 장미는 54%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빗장이 사라지고 취업의 문이 한국인들에게도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7.5% 치솟았지만 대도시별로 체감 고통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란타, 피닉스 등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10%에 가까운 물가 폭등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워싱턴 DC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은 평균보다 낮은 4에서 5%의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인 7.5%까지 치솟으며 안 오른 곳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대도시별로 물가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체감 고통도 격차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랜타와 플로리다, 탐파 등 동남부 선벨트 지역, 세인트루이스 등 중서부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10% 가까운 물가 급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 DC와 보스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4에서 5%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물가가 급등한 곳은 조지아 애틀랜타로 9.8%나 뛰어오른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7 내지 7.5%보다 훨씬 많이 폭등한 겁니다. 애리조나 피닉스도 9.7%나 급등해 두 번째로 많이 물가가 급등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8.3%, 플로리다 탐파는 8% 올라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 DC의 물가 상승률은 5.8%로 전국 평균인 7% 또는 7.5%보다 덜 오른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보스턴은 5.3%, 뉴욕시는 4.4%, 샌프란시스코는 4.2%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덜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도시별로 물가 상승에 큰 차이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 내 인구 이동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도했습니다. 애틀랜타와 휴스턴의 경우 인구 1000명 중에 5명이 타주에서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며 달라스는 12명이나 새 이주자들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샌프란시스코는 1000명 중에 27명이나 감소했고 뉴욕은 1000명당 20명, 워싱턴 DC는 1000명당 12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인구 유입이 많은 대도시들에선 주택 수요 증가에 따라 집값이 오르고 주거비가 늘어나는 이유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집값은 2021년 한 해 전국 평균 15.3%가 올랐으나 애틀랜타는 23% 급등했습니다. 렌트비 등 주거비는 전국 평균 4.1% 오른 데 비해 애리조나 피닉스는 10.2%, 애틀랜타는 7.7%나 대폭 인상됐습니다. 반면 뉴욕시의 주거비는 1.2%, 샌프란시스코는 0.8% 오르는 데 그쳐 대도시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談判 실패로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임박해지는 등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거의 96달러대에 도달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된다면 100달러를 쉽게 넘겨 유류 파동, 오일 쇼크까지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지구촌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출구를 찾지 못해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일 쇼크, 유류 파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주말에 담판성 전화회담을 가졌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해법이나 출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국은 외교적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 해법, 출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긴장 고조는 세계 증시의 연쇄 폭락을 불러오고 유가 급등을 초래해 오일 쇼크, 유류 파동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영국 브렌트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배럴당 95 내지 96달러대로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가 90달러대에 도달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끝내 침공한다면 즉각 배럴당 100달러를 쉽게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이미 갤런당 전국 평균이 3달러 50센트로 한 달 전보다 20센트, 1년 전보다는 1달러나 급등해 있는데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도달하면 휘발유 값은 4달러를 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하루 1000만 배럴씩 생산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공급을 중단하면 국제유가가 150달러, 200달러까지 치솟아 오일 쇼크, 유류 파동이 현실화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은 유가 잡기는 물론 40년 만에 최고인 7.5%까지 치솟은 물가 폭등을 잡는 데 실패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의 길을 열어두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정면 충돌만은 피할 길을 모색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전쟁비와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적 재앙만큼은 막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교통량이 팬데믹 전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인 러시아워에 집중되는 대신 분산돼 교통체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교통량은 팬데믹 직전보다 14% 적은 수준까지 회복됐으나 러시아워 교통체증은 3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이 팬데믹에서 독감과도 같은 엔데믹으로 일대 전환하는 시기를 맞아 주요 도로의 교통량도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해서인지 대도시 교통정체에서는 색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도시들의 전체 교통량은 팬데믹 직전에 비해 14% 적은 수준으로 지속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인 러시아와에 집중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던 예전과는 달리 여러 시간대로 분산돼 체증은 악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대도시들에서는 러시아워, 즉 극심한 체증을 겪던 아침 출근 시간대의 집중 현상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신 상당수 대도시들에서는 오전 11시 때에 교통량이 많이 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 3시에서 4시에 교통량이 증가해 이른 퇴근 시간이 새로 생겨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뉴욕시는 여전히 30분 거리를 가는데 11분 더 걸리고 있어 팬데믹 이후에도 전체 교통량이 1-2% 적은 수준까지 회복된 데다가 교통체증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만 유일하게 지구촌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50대 대도시 안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워싱턴 DC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교통체증이 현저히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럼에도 주요 대도시들에선 교통체증으로 도로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아직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상에서 정체에 걸려 허비하는 시간을 보면 뉴욕시는 80시간으로 가장 많은 곳으로 꼽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75시간을 허비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59시간으로 계산됐습니다. 시카고가 55시간으로 4위, 필라델피아가 50시간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애틀란타, 플로리다, 템파, 워싱턴 DC는 각 48시간을 허비해 공동 6위로 교통체증이 많은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빨간 장미의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발렌타인데이 전통을 깨고 노란색이나 분홍 장미를 선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송이 기준 80달러이던 빨간 장미의 값이 현재 110달러 이상으로 50% 상승해 소비자들은 올해 발렌타인데이 다른 색깔의 꽃을 선물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발렌타인데이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꽃과 선물값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소매협회에 따르면 2022년 발렌타인데이 예상 지출 비용은 평균 240달러로 지난해 218달러에 비해 32달러 더 늘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선물 품목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꽃값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줄기가 긴 빨간 장미의 경우 꽃값이 최고 54%까지 올랐습니다. 빨간 장미 12송이의 평균 가격은 현재 110달러로 지난해 말 80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30달러나 더 비싸졌습니다.
분홍 장미는 12송이에 5, 60달러 하던 것이 80달러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가 재료인 안개꽃, 포장비마저 30-40% 인상됐고 동남아 등지에서 배로 들여오는 꽃병은 배송료 급등으로 50% 올랐습니다. 전미소매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은 평균 23달러를 올해 꽃값으로 쓰겠다 밝혔습니다. 꽃값 상승은 연료비와 노동비, 배송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꽃 재배를 포기한 농가가 많은 데다 일손이 부족해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꽃 전문 웹사이트 floranext.com에 따르면 최근 311명의 미국 플로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8%가 지난 6개월간 꽃값이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94%는 꽃 부속재료값 역시 올랐다 답했고 51%는 원하는 특정 꽃이나 부속품을 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52%는 새로운 직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은 물가 급등이 발렌타인데이 장미꽃 색깔마저 바꿔놓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으로 발렌타인데이 전통이 달라지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빗장이 사라지고 취업의 문이 한국인들에게도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교환 연수 J1 비자의 3년 취업할 수 있는 STEM OPT 전공 확대에 이어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와 창업 비자의 신설한 하원 통과 등으로 취업 비자와 이민 문호를 활짝 여는 친이민 비자 정책 실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트럼프 시절의 이민 제한 정책과 팬데믹을 거치면서 걸어잠궜던 이민 빗장을 바이든 시대에는 다시 활짝 열어 제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인들도 팬데믹 직전까지 한 해 15,000명씩 사용해온 교환연수 J1 비자의 미국 체류와 취업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2배 늘렸습니다. 또한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인 OPT로 보통 1년이 아닌 3년간 일할 수 있는 STEM 전공에 기존의 90여 개에다가 22개 전공을 추가 확대했습니다. 잘만 하면 한미 FTA 체결과 발효 10년 만에 한국인 전용 E4 취업 비자도 생겨나 매년 한국인 전문직 15,000명씩 미국 취업의 길이 열릴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한국인 전용 E4 비자 신설안은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미국 경쟁 법안에 포함돼 연방 상원과의 조정 과정에서 살아남으면 최종 확정돼 한국 국적자들로 전문직이면 매년 15,000명씩,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면 매년 33,000명이나 미국에 와서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인 전용 E4 비자보다 신설이 확실시되는 W 창업 비자로 한국인들이 미국서 스타트업, 창업할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 미국서 대학원을 졸업하는 한국인 청년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한인 사회에도 많은 미국 시민권자로부터 25만 달러를 투자받거나 한인 사회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로컬 정부로부터 10만 달러의 그랜트를 받으면 10% 지분만 본인이 더해 스타트업, 창업할 수 있게 됩니다. 창업을 주도하는 W1 비자 소지자와 창업해서 일하는 직원들은 W2 비자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은 W3 비자와 워크퍼밋을 받게 됩니다. 한국 출신 유학생들이 13% 전공하고 있는 STEM, 즉 과학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들과 또 다른 13%를 차지하고 있는 경영, 경제, 통계, 매니지먼트 전공자들의 다수는 STEM OPT로 졸업 후 1년이 아닌 3년간 미국서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STEM 박사들은 미국 학위는 물론 한국 학위까지 비자를 건너뛰고 무제한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 취업하거나 이민 오는 한국인들은 대체로 유학 F비자나 J1 교환연수 비자를 받고 미국에 도착한 후에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등을 받아 장기 체류하면서 최소 2-3년 걸리는 취업 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